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이번에는 하반신 마비라고 해가지고 보험금 탈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걸어다니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네, 보험금 사기 청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2013년에 본인이 보험사에 내가 추락사를 해가지고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다라고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예. 사실 이 보험금 금액 자체가 좀 굉장히 큰데요. 3억 9천여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뭐 보험사로서는 하반신 마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가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본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저희 영상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을지 그대로 멀쩡하게 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하반신 마비라고 보험금 청구를 받고 지금 보게 되는 차종을 보게 되면 외제차를 또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제차를 타고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차량의 어떤 사고나 이런 접촉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서 이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심사하는 이 심사 담당 직원이 해당 차주가 이 과거에 하반신 마비로 보험금을 3억 9천여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하고 이번에 이제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서 해당 사건의 전모가 좀 밝혀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거의 증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고급차로 보이는데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주유기가 잘못 꽂혀 있었대요. 그런데 내려가지고 괜찮은지 보는 영상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하정편은 이 남성이 사고가 있긴 있었는데 그 사고도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사고입니다. 예, 그 사고가 있긴 했는데 2013년에 저 남성분이 직장 후배 여성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헤어진 다음에 집에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 안 받으면 그냥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빌라 형태의 집이었는데 가스 배관을 붙잡고 도둑처럼 올라갔다는 거예요. 5층을 올라가서 근데 또 그 여자 후배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옆집에 들어갔답니다. 옆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한테 이제 발각이 되니까 두렵고 놀랍고 해가지고 그냥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5층에서. 그래서 뭐 골반, 요추, 뭐 발 뒤꿈치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긴 했는데 중상을 당한 이후에 재활 치료를 하면서 그래 내가 이 부상당한 걸 기화로 보험금을 받아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도하면서 이게 올라간 것도 주거 침입죄가 아마 성립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상을 당했는데 거기서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허리뼈나 이제 골반을 골절하고 거기에서 그 회복이 그냥 됐다고 하면 재판을 받을 때도 주거 침입을 했지만 이 동기가 과연 뭐지? 여성한테 전화를 해놓고 전화 안 받는다고 이제 같이 음주를 하다가 헤어져서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보통 저렇게 배관을 타고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범죄에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면. 근데 사실 그랬는데 지금 건물가스 배관 타고 침입했다가 알고 보니까 옆집이라서 이제 뛰어내렸다가 다쳤다. 근데 이게 그냥 회복이 된 게 아니라 하반신 마비로 계속 간다 이러면 이거를 더 이상 뭐 주거 침입 외에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의도대로 선회를 해야지. 뭐 의도가 너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가서 혹시 뭐 혼자 살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응급 상황이 있나 싶어서 그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멀쩡히 회복했으면 다른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여제의 의도가 있는지도 추궁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하반신 마비를 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반신 마비였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렇게 엄하게 처벌은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사실 보험 사기까지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반신 마비라고 한다면 김남국 변호사님 이게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될 텐데 의사가 진단을 내줬단 말입니다. 네, 그 의사가 이제 공범의 어떤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아마 경찰이 좀 충분하게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하반신 마비와 관련해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이 지금 피고인, 그러니까 보험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가 아내가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정형외과 의사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의사 가족이 본인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본인도 속았다? 네, 그리고 이제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의사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내가 펀드 매니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의사 가족에다가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일반적으로 뭐 돈을 좀 많이 버는 전문직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도 과연 이 사람이 속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전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특히나 이 뭐 하반신 마비와 관련해서 정밀 진단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그냥 아예 진짜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요추와 관련된 사고를 겪은 거는 맞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더 이상 뭐 이걸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속아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게 저는 좀 이 피의자가 조금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고가 정말 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주거 침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벌어졌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은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사를 속인 것도 문제고 예. 또 그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생활비라든가 치료비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본인은 펀드 매니저의 아내는 외과 의사였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 보듯이 굉장히 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면 누가 보더라도 이 보험금을 사기로 허위로 이렇게 청구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러는 것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도덕적으로 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잡히게 된 경위가 좀 궁금한데 그 얘기는요.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신이 이제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또 여러 사고 이력 등이 이제 확인이 돼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저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겁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아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와이프도 같은 의사이다. 또 내가 또 펀드 매니저이다.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과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도 의사 가족이 설마 속이려 이렇게 아마 믿음을 갖게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본인 그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했고 또 주사 끝나고 아마 변제를 다 한 거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결국 4년 만에 드러난 건데 이거 결정적인 건 이거였어요. 하반신 마비라는 사람이 자꾸 운전과 관련된 사고 기록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음주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으니까 하반신 마비되면은 뭐 휠체어 타고 그 뭐 특수한 뭐 그렇죠. 운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음주운전하고 뭐 가동이 쉽지 않은데 접촉사고 뭐 속도 위반 많이 나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금융감독원한테 얘기를 했대요. 하반신 마비가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느냐. 네. 3, 4차례 사고 나고 과속단속하고 음주운전까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경찰에다 또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나온 건데 하반신 마비된 상태 가짜고 계속 거짓말을 한 걸로 나타나는데 저게 피해자가 누굽니까? 보험사가 1차 피해자지만은 우리 전 국민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다 피해자예요. 사람들. 피해자. 우리 보험료 다 언론 원흉이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부인은 의사고 본인은 펀드 매니저고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참 4년 만에 범행 나타나지만 범이 아마 그 변상했다고 그래서 뭐 책임이 좀 가벼워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좀 중벌을 좀 내려야 되지 않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도덕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범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뉘앙스가 변제도 다 했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경찰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수사 관계자분이 진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변제도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우리 논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보험 사기는 그냥 보험 회사만 피해자인 게 아니라 정말 그 보험 가입자가 다 피해자이고 이게 상호 부조라는 이 개념 자체를 흔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냥 개인의 사유재산 내지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강을 흐리는 문제죠. 이제 사회 질서,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을 흐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보험 사기는 그 빙산의 일각 비슷해요. 이렇게 보험 사기를 처음 해서 바로 뭐 이렇게 들통이 나서 이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험 사기는 여러 차례 이렇게 범죄를 했다가 뭐 하나 둘 이렇게 이 부분이 드러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보험 사기라고 따로 이제 명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기죄 중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저기 그냥 외제차도 아니고 저 보면 투도어의 스포츠 세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의 사람이 뭐 특수한
그 장치를 갖고 운전을 하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스포츠 세단을 몰지는 않겠죠, 그죠? 좀 본인한테 적합한 그런 차를 몰지 저건 속력을 내기 위한 차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도 의심스러웠을 텐데 이게 좀 더 우리가 이게 금융 관련해서 보험 관련해서도 이 시스템이 아직도 미비된 게 아닌가. 이것도 서너 차례 사고가 나고 나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받아갔다 그러잖아요. 차량 저 사고 보험금까지 받아가서 그래서 들통이 난 것 같은데요. 그럼 누가 운전했는지 그리고 왜 스포츠 세단을 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촘촘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